펀더멘털과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는 그 부분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율하시길 바라는데 네. 저는 펀더멘털 40, 유동성 30, 센티멘트 30이 저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고민해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자, 책에 보니까 단순계 투자는 순환 주기상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에 복잡계 투자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방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 대상이 잠재력이 임계점에 도달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고 그렇다면 좀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계에서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네, 사이클이 네 가지 사이클이 있고요. 그 네 가지 사이클 중에서 이제 가장 주식시장에 중요한 거는 그 길이가 두 번째로 긴 10년짜리 사이클이에요. 설비 투자 사이클인데 그 설비 투자의 증감에 따라서 왜냐하면 재고 사이클은 5년 정도 되는데요. 그 재고가 줄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돼 있어서 내가 그걸 잘 맞춘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이익을 보기는 어려운데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비용이 먼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해지거든요. 한마디로 밥을 만드는데 뜸을 들여야 되는 거죠. 재고는 그냥 겉절이 만들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를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바베큐 하는 거나 아니면 밥을 잘 짓는 거나 이런 정도의 설비 투자가 잘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된 게 실제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시차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뭐 게다가 또 회계적으로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식으로 또 잡히면서 그 감가상각비나 다른 안 보이는 부분에서의 변동된 부분이 마치 다른 게 안 돼서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도 또 생기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제대로 파악한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을 잘 활용해서 그 부분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미리 잘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보다 더 긴 사이클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건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정보가 이렇게 빠르지 않아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과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 전달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이 다 있는데 그냥 동시간이죠. 동시간인데 유튜브에서 미국의 CCTV가 보이는 시대인데 길거리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지금 유튜브로 우주를 볼 수 있어요. 우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사이클이에요. 그 이후 사이클들은.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10년짜리가 가장 이제 핵심 사이클이었고요. 말씀드린 그러한 그 설비 투자의 증감이 실제 기업의 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좋게 나쁘게 주는지 이 부분을 캐치하는 부분들이 핵심인데 말씀드렸던 분석 가능성을 베이스로 생각한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린 복잡계는 내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설명은 기업이 하는 게 굉장히 대부분 중요하다라는 베이스예요. 하지만 복잡계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보다 이거를 소비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옛날보다 뭐 제조 설비를 만들고 하는데 포드 같은 T를 만들 때는 굉장히 제조 기술단에서의 차이가 핵심적인 가치의 차이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전기차 요즘 메이커들 나오는 거 보세요. 자율주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전기차를 그냥 만드는 데까지는 별로 그렇게 뭐 신생 기업들이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제조 기업단에서의 뭐 다이슨이 또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다이슨 나오지만 차이슨 금방 만들잖아요. 이 제조 기업단에서의 차이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차이를 만드는 거는 컨셉과 문화. 그래서 다이슨 선전에서 항상 만든 사람 걸 쓰세요.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건 문화적인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강조를 쓰게 되는데 제조단보다는 수요단에서의 변동이 많아진다라는 건 김 작가님 책에서 얘기했던 그 운에 대한 설명하고 비슷해요. 제 책을 왜 이렇게 열심히 보셨지? 좋은 책을 그럼 열심히 보지 좋은 책을 대충 봅니까? 희한한 사람이네. 뜨겁네. 그래서 운이라는 게 운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오면서 인풋을 정확하게 넣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많으니까 뭐 표현하시기로 성공한 사람들이 운을 강조한다라고 네. 설명하셨던 게 네. 내가 준비하는 거에 비중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잡계에서는 네. 내가 하는 것의 중요성이 네. 30%를 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네. 그것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설계한 네. 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하면 이걸 네. 변경시켜야 돼요. 네. 수정하고 보완하고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임계치까지 사람들이 선호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 계속 그 활동을 끌고 변화하면서 네. 고정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변화하면서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계속 아까 전에 비즈니스 구조를 고치면서 네. 안 되는 것 방식 만들고 하실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먹힐지 몰라요.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언제냐. 옛날에는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 이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가을이니까 겨울이 올 거고 겨울이 온 다음에 봄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5년 주기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야. 네. 제품의 사이클 주기는 5년이야. 이 제품은 IT 제품은 좀 더 짧으네. 2, 네. 3년이야. 네. 이런 식의 그 정형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알아요? 지금 뭐 그 메모리 안 들어가가지고 자동차가 지금 6개월, 1년씩 생산 안 될지 아무도 네. 몰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옛날하고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복잡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미래에 어떤 종목 산업이 이제 유망한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어쨌든 뭐 건설과 은행과 인프라는 네. 뭔가 좀 단기적으로 뭔가 좋게 보신다는 느낌이 저는 있기도 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미래에는요? 미래. 이 미래라는 건 진짜 뭐 우리가 최소 생각하면 뭐 3년, 5년, 10년 좀 어떤 쪽을 좋게 보시는 걸까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대체하는 방식이 네. 길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력을 줄이고 네. 우리가 인간이 잘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아래쪽부터 올라와요. 몸에. 처음엔 바퀴를 만들어서 네네. 사람의 다리를 대체한 겁니다. 대체했죠. 그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을 썼지만 말보다는 이제 이걸 기술적으로 인간이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었던 거는 바퀴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중장비나 아니면은 삽이나 네네네. 우리 손가락으로 파는 것보다 삽으로 파는 게 훨씬 더 나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나르는 것보다 로봇 팔 만들어서 하는 게 나았고 그래서 이제는 발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다음 지금은 머리를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네. AI나 데이터, 음. 컴퓨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뇌의 기능을 지금 현재 이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네. 상태인데 이것까지는 이제 컴퓨터가 다 따라왔어요. 네. 근데 컴퓨터라는 것은 기존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어야 얘가 효율적으로 빨리 하는 거지. 그렇죠. 주입해야죠. 그렇죠. 새로운 것을 얘가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헷갈려지는 건 AI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얘가 자체적으로 막 기계 학습을 하면서 네. 우리가 학습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학습 기능을 지금 가져간다는 네. 새로운 부분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오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능 노동자가 지식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은 일단 더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투자도 뭐 AI 네. 쪽에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센티멘트를 네. 다루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계가 어떻게 그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펀더멘탈과 유동성만 아는 걸로는 AI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센티멘트와 다른 연계된 부분, 네. 기존의 이 투자의 시스템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넣을 줄 아는 이런 네. 것들이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네. 이게 무슨 법률가나 판사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례만 정확하게 놔주면 새로운 법을 만들 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 환경과 시스템과 문화가 많지 않다. 네. 이런 부분을 법에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부분에는 그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문화가 들어가야 되니까 필요하겠지만 이 사례를 가지고 조례 가지고 판단하고 꺼내와서 하는데 걔들은 5초면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식 노동자의 변동이 가장 네. 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회사들에 대한 영역은 네. 굉장히 지금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그 뭐 바이오의 성장세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지금 한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네네. 계속적으로. 근데 저는 그 백신에 대한 부분도 아직 인류학과 생태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를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바이러스는 생명체와 비생명체 사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균부터가 그 세포부터가 우리 생명체 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상태에서 굉장히 변화의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한마디로 선수들이에요. 그 변화의 선수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 세포가 단세포도 아니고 다세포되어 있는 우리 존재가 걔네들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은 급하니까 이 정책을 쓰는 거는 당연히 초기에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얘네들하고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럼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현재 그 부분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단기전을 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단기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적 방식과 네.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없었던 방식도 바이오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과제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발전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지금까지보다도 네. 더 중요하고 많은 영역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바이오와 알고리즘, 이게 사실은 답은 누구나 들으시던 답일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설명 내용은 처음 들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더 알고 나서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나 끈기가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알고 무엇을 투자하는 것과 이만큼 알고 무엇을 투자하는 것은 결론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기저의 이러한 내용들을 쌓아 놓으시면은 굉장히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고요. 네. 그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네. 미국에서 옛날에 서부 시대 영화 보시면 네. 처음에 그냥 말 타고 너 1분 동안 달려. 그게 너 땅이야. 이렇게 주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다 되고 공산주의랑 서로 싸움하고 네. 그러다 미국 다 먹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게 계절성 기후대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많이 좌우하지만 북극과 적도에는 인간의 활동이 아무리 가서 도로 만들어 놓고 집 지어 놔봤자 자연의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 뭐 에어컨 계속 틀어놓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만 지나면 다 그 환경들이 얼음이 되든가 아니면 잡초가 올라와서 밀림처럼 되든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성 지구대에서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 다 이미 다 깔았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를 가는 게 1960년대의 정치적인 싸움, 미국과 소련 간에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현실화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확장은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이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확장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메타버스 쪽으로 가는 게 아예 새로운 차원이나 새로운 방식 이쪽으로 와서 공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메타버스 쪽의 새로운 공간 개념 이쪽에서 굉장히 활동이 많아지겠죠. 지금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주 산업이나 이런 쪽은 약간 좀 불투명하게 보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가는 것보다는 로봇을 실어서 가서 연구하고 인간의 이해를 확장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 그냥 뭐 공상과학처럼 진짜 지구가 뭐 멸망할 위기가 처한다. 그때 뭐 탈출하자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뭐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서 투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건 영화 보실 때 하시고. 실제 공간의 개념에 있어서는 그 메타버스 쪽이 더 현실적이고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고요. 요즘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시잖아요. 아마존에서도 갔다 오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점에서는 하나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그 현상을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주에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우주인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주에 올라가서 우주를 보고 오고 더 넓게 지구를 본 사람들이 훨씬 착하고 이타적이 돼요. 아, 그렇죠. 세상 별거 없구나.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점이니까.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해지고 선해지고 남들의 입장을 더 반영해주는 사람이 되고 오는데 맞아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잖아요. 네. 부자들이 빨리빨리 올라가서 착해져가지고 내려오면 좋겠어요. 아니 이사님 말씀하신 거를 네. 혹시 우주 산업에 이런 걸 위한 투자는 좀 지금 시점에 사는 건 뭔가 시기장소일 수 있고 메타버스는 좀 더 훨씬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지금 예. 좀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주는 테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흔히 말하는 우리 용어로 테마성이고 메타버스 관련된 현상은 네. 지속성인 것 같아요. 네. 명확하게 투자의 대상으로. 되네요. 그러면 이제 좀 메타버스 우주를 좀 벗어나서 현실의 세계에서 중국은 굉장히 부상하고 있고 이제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뭐 2030년이 되면 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그렇죠. 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추월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 경제적인 숫자들이고요. 네. 아, 추월할 수 있네.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 경제적인 수치들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인구 구성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네. 인구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생산과 그다음에 그 지금 소득 계층 구조도 너무 다르고 해서 네. 몇 가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쟤네가 1등이다. 뭐 저걸 가지고 쟤네가 아직 아니다. 뭐 왈가왈부 하겠죠. 네네. 네,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지금보다 더 이제 비등비등해지는 거는 계속 지금 가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중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인정한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상대로 인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고 있는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긴장이라는 건 좀 아래에 있는 그렇죠. 거였고 지금 상대라는 건 나랑 동일선상에 그렇죠. 있는 걸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큰아들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네. AI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 관련돼서 논문에서는 논문의 수가 넘어선지는 한참 됐거든요. 중국이 더 중국이. 많은지. 근데 퀄리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이제 레퍼런스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최근에 레퍼런스도 넘어섰어요. AI 관련돼서. 와. 지금 이제 가장 앞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 AI와 양자물리학인데 네. 그쪽 부분에서 AI에서 벌써 레퍼런스가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메인 게임에서도 이미 경쟁 상대거나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을 보는 시각이 네. 중국이 어디를 보느냐 혹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중국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익히셔야 돼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본인의 시각으로 본인의 경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열강이에요. 네. 두 개의 열강인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올해 제가 3프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미국은 다른 곳이 필요했고 그 부분이 수요단에서는 인도고요. 공급단에서는 멕시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의 올해 주가를 보시면요. 네. 올해 미국을 제외하고는 인도와 멕시코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에너지가 중국에 가던 게 저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구도 변화가 이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중국은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훨씬 더 이해관계나 뭐 인종적으로나 뭐 여러 그렇죠. 문화적으로나 하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네. 중국은 우리가 필요하고요. 미국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굉장히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상황인 거네요. 거죠. 네.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상태이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을 보시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여러 가지가. 일본에 쓰는 에너지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반도는 북한도 중요하고 남한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입장 둘 다 해서.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게 서로 간에 지금 경쟁하겠다라고 대놓고 경쟁하겠다라고 한 초기이기 때문에 네. 초기인데 둘 다 필요한 지역이 있고 확실하게 한쪽에다가 새로 세팅해야 될 지역이 있으면 네. 그 뭘 먼저 하겠습니까?
당연히 새로 세팅하기 편한 곳 먼저 하죠. 그리고 여기는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거긴 나중에 뭔가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들어올 확률이 물론 섞여 있겠죠. 네. 어려운 부분도 꼬여 있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그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은 일단 우리가 되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지금 되게 세게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으로 얘기하면 이게 선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지금 네. 선빵을 요번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명이 달라요. 지금 미국은 계속 주목을 휘두르고 있던 상태예요. 지난 30년, 50년간. 네.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그 전략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지금 이제 저 활동이 복잡해서 그 중요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채를 늘리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그 인종 문제도 계속 커지고 계층 문제도 계속 커지고 네. 미국의 내적인 부분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동시에 잘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생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거죠. 더 조심스럽게 네. 정책을 굉장히 단단하게 네. 흥분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내부를 단단하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체력을 길러놓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려운 시점이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네. 세상에 뭐 경제든 정치든 모든 게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 없으니까 그 어려워졌을 때 그 부분을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 안 한 자보다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네. 준비하신 신부와 뭐 아닌 그러니까 준비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그 상태에서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글로벌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다치기도 덜 다치고 네. 그다음에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어려울 거잖아요. 나눠주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 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이러한 방식을 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같습니다. 뭔가 언제가 카운터 펀치를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좀 패권 경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바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드리면 며칠 전에 네. 그 중국의 8월 PPI랑 CPI가 발표됐어요. 네. PPI는 그 중국의 예상치보다 넘었습니다. 9% 예상이 9.5 나왔나? 뭐 제 기억이 맞다면 네. 하여튼 예상치가 넘었고요. CPI는 예상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PPI가 올라가면요, 네. 이게 글로벌 물가를 올리는 쪽으로 자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니까. 자기네 CPI는 관리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외에서 커진다 그러면 네. 제일 힘든 거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상대는 자극하고 나는 단단하게 하고 그게 제 시각에서는 물가 데이터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라면 이거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자,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공부해야지 이 사고 구조를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처음에 잘 못 받아들이셨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버리시고요. 네.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책에 적어놨듯이 펀더멘탈과 아까 설명드렸듯이 변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펀더멘탈과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는 그 부분의 비중을 네. 적절하게 조율하시길 바라는데 네. 저는 펀더멘탈 40, 유동성 30, 센티멘트 30이 저의 방법입니다. 이거 각자 고민해 보시고 정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보다는 펀더멘탈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은 네.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변수를 다양하게 넣으라는 얘기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변수를 넣었으면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게 많아지겠죠. 그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책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하면 되는지 그런 방식들은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쌓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이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잡계 세상에서는 한 번 맞추는 거에서 대박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는 쌓는 거지
한 번 한 번 배팅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그렇게 많이 쌓아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결정할 때는 냉철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세 가지 결론으로 해서 결론된 행동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액션을 하세요. 그 안 하고 그랬으면 하는 것들은 옛날에는 못했어요. 그래도 기회가 다음에 또 많았던 상황인데 복잡계에서는 그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에서는 정말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자기가 생각이 정리됐다면 그 액션을 하고 나서 틀리고 다시 고치셔야지 할까 말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행동할 때는 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네. 끈이 많이 꼬였을 때 네. 더 그 검도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네. 단칼에 베야지 이거를 천천히 하면 안 베져요. 복잡계는 더 벨 대상이 꼬여 있고 큰 거기 네. 때문에 액션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실제 매매할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그런 세상에 좀 확실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게 쉽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딱 4분기 올해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 계신데 예.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그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올해 굉장히 어려워서 고생들 많으셨을 겁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네. 지금 올해 경험한 걸 가지고 많이 되새겨 보시면서 배우는 그러한 경험으로 네. 일단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만약에 지금 수익이 뭐 안 났거나 혹은 네. 약간의 손실이 나 있어서 네. 이거를 어떻게 메꿀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네. 메꿀 거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 메꾼당 자체가 예, 미련이군요. 미련입니다. 지금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있었던 일을 내가 오늘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짜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나간 일은 여러분들의 배움의 재료지 여러분들이 메꿔야 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제가 나와서 계속 하는 방법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나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사실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미련을 가지시 마시고 새로운 방식이거나 혹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더 네. 집중하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그 쉬워질 만한 시장 분위기는 안타깝게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신중하게 네. 4분기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네. 제가 올해 이제 4월부터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지속적으로 좀 그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희망을 드리기보다는 네. 더 좀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셨으면 차분하게 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건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네, 될까요? 네. 저는 네. 이제 주식 콘텐츠 굉장히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찍다 보니까 이제 게스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좋아도 네. 시장에서는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뭐 틀렸는데도 사실은 또 시장에서 맞을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요즘 네. 좀 드는 생각이 그래 5년 10년 뒤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네. 그때 이제 뭔가 유망하다고 이제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AI든 뭐 빅데이터든 어느 쪽이든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산업이 있다면 그쪽 회사들을 그냥 너무 주가를 보지 말고 그냥 계속 자산을 모아가자. 어쨌든 주식시장 한국과 미국 정도까지는 우상해야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그런 전략을 조금씩 취하고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괜찮은 걸까요? 그거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파 투자냐, 알파 투자를 할 수 없느냐라는 문제도 같이 있는데,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냐라는 질문을 하신 건데,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자금 관리가 내가 그쪽에 정말 맞게 보여라고 네. 하는 아이디어를 짜는 것보다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금과 이게 여유 자금인지 버틸 수 있는지 새로 들어오는 돈이 잘 스케줄에 맞게 들어오는지 네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자금 관리는 거의 뭐 제 생각에는 50%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 생각엔. 네네. 그래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네. 네. 여러 번에 나눠서 네.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꼭 지키도록 하고요. 예. 이제 투자가 점차 어려운 세상에 이제 이사님이 추가하신 복잡계 세상의 투자 요 책까지 보시면 이제 복잡계 세상에서 투자가 조금은 예. 네, 조금은 그걸 쉬워지지 바라는 않을까 바람을 썼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만남의 손님은 오종태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